기록하고 풀어봅시다. 이거 ADC를 거쳐 나오면 0일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지. 01, 01 이렇게 0과 1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전송을 하려면은 신호를 이제 변환해서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려고 하는데 타임 리미트된 신호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0초부터 t초 사이에 그 빗 듀레이션에 하는 그 사이에 뭐 1을 유지하든지 0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반만 유지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식을 구하여라. 이 타임 리미트된 그러면은 어떤 임의의 XT는 타임 리미트된 신호는 어떤 임의의 신호 뭐 이걸 뭐 MT라 할까? MT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렉탱귤러 뭐 T 오브 T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시프트 돼야 되니까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 이게 T0만큼 시프트 하는 건데 시프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빗 듀레이션이지. 비트의 듀레이션 동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T0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 근데 뭐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보통 이렇게 적으면 MT에다가 곱하기 렉탱귤러 뭐 이렇게만 적어도 뭐 맞다 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뭐 일반식은 이렇게 되고 문제점이 뭐냐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우리 만들기도 쉽고 너무나 좋아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다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어? 성질이라고 딱 0부터 T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성질인데 문제는 언제 생긴다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떻게? 이건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면 되지. 요 M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요걸 뭐 MF라 합시다. 그러니까 MT에 대한 요 페어라고 하면 곱하기는 컨볼루션이 되는 거고, 요거는 싱크 펑션이 돼서 T, 싱크의 TF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싱크하고 뭐하고 컨볼루션 해버리면은 싱크하고 뭐 곱하기가 되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싱크하고 컨볼루션 해버리면 곱하기 해도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버리지. 근데 이게 컨볼루션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퍼지게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존재하는 거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밴드 리미티드가 안 되고 그러니까 프리퀀시에서 리미티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써야 되는 그 주파수 뭐니 35메가 대역 헤르츠 대역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게 된다고. 응? 내가 내가 사용해야 하는 35메가헤르츠 대역을 벗어나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리퀀시 리미티드 된 거. 이건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뭐 XF라 합시다. XF는 뭐 MF에다 아까 M하고 이거 다 다른 거야. 이게 MF라니까 또 좀 이상하네. 뭐 NF라 합시다. NF. 좀 다른 걸 말하는 거야. 곱하기 렉탱귤러의 뭐 F0, F 뭐 요렇게 돼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마이너스 뭐 이거 시프트 한 걸 표시할 수 있지. 뭐 F0 이렇게 할까? 요 밑에 F0를 써놔니까 이게 요만큼 시프트 한 걸 시프트 한 거, 이 프리퀀시에 시프트 한 거야. 요걸 적을 수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NF에다가 곱하기 렉탱귤러 F0 요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 뭐 이것도 오케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NF가 NT가 되는 거고, 뭐 노이즈가 돼버렸네. 내가 노이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걸 컨볼루션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F0에다가 싱크에 F0T 이렇게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존재한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이것도 별로 그렇게,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모습이야.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 이게 정말 바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지가 않지. 왜냐면 타임 도면성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타임 언리미티드 돼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여기에 여기에 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내가 적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요거를 엄밀하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게.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 공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크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 수학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구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수학적으로 보는 거랑 공학적으로 보는 거랑 이게 좀 약간 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보는 거고, 공학적으로는 그냥 대충 보는 거야, 대충. 실제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가 있다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가 정확한 얘가 안 떠올라서 그래. 뭐 이게 돈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0원이 있다. 10원이 있다. 10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야? 난 돈이 있어. 돈은 있다고. 돈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돈 가지고 있다고 누가 물어보면은 돈 10원 내에 있다라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10원 가지고 뭐 할 거야 도대체? 이거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없지. 10원짜리 과자도 없어 요즘은. 이 쓸모 없다라는 거야. 쓸모 없다고. 이게 10원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법정 드라마 이런 것도 봐도 뭐 이렇게 검사가 뭐 물어보잖아. 이렇게 보면은 뭐 보면은 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본다고. 검사들이 보통 뭐 그렇게 하나 봐. 나도 뭐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완전 OX 맞지? OX 퀴즈처럼 이렇게 뭔가를 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10원이 있다고 내가 1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검사가 나한테 물어서 너 당신 누구한테 청탁으로 10원 받은 거 있냐고 하면은 아니 10원은 뭐 받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뭐 내가 굉장히 도와주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도 내가 뭐 이렇게 면담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터 500 이런 거 뭐 한 통은 아니지만 뭐 하나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커피를 뽑아 온다든지. 그럼 내가 굳이 그래 다시 가져가라고 내 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커피는 내가 아예 안 먹거든. 그러니까 뭐 커피는 내가 안 먹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지만 비터 500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가져가라고 하기 그렇잖아.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서 당신 학생한테 그 면담한다고 하면서 비타 500 그 받아 먹지 않았냐고. 아니 그러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 받아 먹었어 진짜로. 받아 먹은 거잖아 학생한테. 그럼 뇌물이야. 근데 사실 그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내가 요즘은 뭐 가져오지 말라고 가져오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거든. 요즘
김영란법인가 뭐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학생한테 면담해 준다고 뭐 추천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면담하는 건 좀 그렇네.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영어로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도 미안하니까 뭐 예를 들어 비타 500이나 뭐 이런 걸 가져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뭐 내가 뭐 해줬으니까 뭐 그냥 뭐 이 정도는 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받는 거야. 뭐 돈을 주면 내가 당연히 안 받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나 뇌물 받았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황당하거든 사실은. 뭐 요즘은 아예 받지도 않아.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학생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렇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비타 500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굳이 그걸 뇌물이라고 볼 필요가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게 내가 너무 좀 뭘 꼰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예를 좀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황당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 10원도 돈은 맞잖아. 10원 돈은 맞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뭐 적어도 뭐 1억 정도 되면은 내 인생이 뭐 좀 약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돈은 큰 돈이지만은 10원 가지고 있으면서 10원 가지고 있으나 10원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은 1억 가지고 있으나 둘 다 돈은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 둘 다 돈 가지고 있어. 이게 또 안 적었더니 이게 또 잠깐만. 이게 또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 10억이라 합시다. 좀 약간 희망 사항이지만 나도 10억이 없어가지고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1억으로 하지 말고 이게 적었는데 이게 안 되게 10억이라 합시다. 그래. 둘 다 돈은 있어. 엄밀하게 하면 돈은 있다고. 근데 실질적인 가치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야. 이거는 왜냐하면은 10원은 내 인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사실 10원 내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 인생하고 관계 없다. 10억은 내 인생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어. 10억 누가 준다면은 나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이 교수 안 하고 그냥 어디 제주도 가서 그냥 살면 되지. 10억 누가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뭐 누구는 아들 통해 가지고 50억 받고 그러더만 어, 퇴직금으로 50억 받고 그러면은 나도 교수 그만둘 것 같아. 50억 누구 준다면 미쳤냐 이거 다니게 이걸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있느냐 이걸로 이게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뭐 무슨 뭐 되게 막 구호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뭐 무슨 뭐 정의가 어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뭐 뇌물을 받았는데 뭐 너도 받아먹고 나도 받아먹었으니까 뭐 똑같은 놈 아니냐. 한 사람 뭐 1,000원짜리 뭐 비타 500 하나 받아먹어도 뇌물이라고 주장하면 뇌물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50억 받고 하면서 그냥 뭐 1,000원짜리 비타 500 받아먹은 놈이랑 내가 50억 받은 거랑 똑같다라고 주장은 둘 다 뇌물 받은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이 두 개가 이게 사실 경계가 애매해지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러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밴드 리미티드 내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XF는 아까 이게 타임 리미티드 된 거. 타임 리미티드에는 어떻게 뭐 곱하기 렉탱귤러 t가 곱해지지.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미티드 t도 하면은 뭐 곱하기 렉탱귤러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f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되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이게 구현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요 중에서 이제 적당한 걸 해야 되는데 적당한 요 중간에 이거 하다 보니까 적당한 걸 골라야 되는데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임도 언리미트 되고 프리퀀시도 언리미트 돼. 대부분 상황 이건 지금 두 개의 극단적인 경우야. 극단적인 경우에 1이고 이건 극단적인 경우에 2야. 이러면은 타임 리미트 된 거에 극단적인 경우는 타임은 파이나이트한데 프리퀀시는 언리미트 되는 거고 프리퀀시 리미트 되면은 프리퀀시는 리미트 되는데 타임은 언리미트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 중간 중간 지역에 있는 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고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적당을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임도 언리미트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도 언리미트 돼. 요렇게 돼버리는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고르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쓰고 있는 그 펄스는 0과 1을 하게 되면 타임도 좀 약간 언리미트 되고 프리퀀시도 언리미트 된다고.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엄밀하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이 두 개 다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극단적인 거가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이 중간에 아주 어정쩡한 요보다도 이 어정쩡한 우리가 보기에는 어정쩡하지 한 단계인데 어정쩡한 것보다도 극단적인 1이나 극단적인 2가 차라리 타임이 리미트 되든지 아니면 프리퀀시가 리미트 되든지 요게 더 좋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고 요 사이에서 우리가 그 적당한 걸 골라야 되는데 그걸 적당한 고르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기준을 아까 이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타임하고 언리미트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거는 타임도 언리미트 되고 프리퀀시도 언리미트 된 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리미트 시키는 순간 리미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끊어내야 되거든. 타임에서 끊어내든지 프리퀀시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는 순간 반대편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은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는 1과 2는 이게 null bandwidth, first null bandwidth지. first null bandwidth라고 그러고 2번은 이제 요거는 dB down이라고 그러는데 dB down. dB 스케일 다운이라고 뭐 스케일은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맥시멈하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잘못 그렸네. 이게 지금 요게 돼야 되네. 지금 요게 제곱을 시키면 요 올라와야 되거든.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이걸 요렇게 그렸네. 요렇게 되는데 요걸 말하는 거야.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렇게 메인 로브하고 퍼스널 밴드 있어요. 요게 DB 다운이야. 내가 아까 그림을 좀 잘못 그렸으니까 이거 다시 고치도록 하자. 이게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 제곱 내가 아까 이 제곱이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넘어갈 수는 없지. 제곱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일 거 아니야.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dB 다운 되는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그 비율을 말하는 거야. 높이 되어 있는 그 비율이 얼마나 이게 이거는 작을수록 좋고 이거는 dB 다운은 클수록 좋아. 뭐 퍼스널 밴드위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건 이건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지. 왜냐하면은 결국 밴드위스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돈하고 연관이 됐다고. 그러니까 돈이 덜 든다는 얘기지. 똑같은 펄스를 보내는데 돈을 좀 덜 들면서 어떻게 DB 스케일 다운이 이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클수록 좋다. 이거 왜?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두 번째 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거든. 두 번째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 말은.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DB 스케일이 다운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DB 다운이라 합시다. DB 다운. 다운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랑 첫 번째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랑 잘 봐봐. 이게 똑같은 만약에 메인 로브의 맥시멈은 똑같다. 요게 1이라 합시다. 이게 1이라 합시다. 그럴 때 두 번째 메인 로브가 요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 요건 더 차이 나. 이게 이렇게 더 차이 난다. 이게 2번이 더 좋다라는 거야. 2번이 덜 올라오는 게. DB 다운이 크다라는 건 이 차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2번이 더 좋다. 1보다는 2번이 더 좋다. 또 좋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Why?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잘 봐봐 이게 첫 번째 있는 비율은 뭐 이거는 똑같은 거라고 합시다. 이 뭐 똑같은 이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요게 1이 되어 있으니까 맥시멈 값이 1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관계인데 이게 퍼스널 밴드위스라고 밴드위스 이게 밴드위스 내가 지금 구매한 밴드위스 요만큼이 밴드위스고 이것도 밴드위스 퍼스널 밴드위스인데 밴드위스고 이것도 밴드위스 되는데 1번 경우는 응? 옆으로 넘어가는 밴드위스 요 부분은 넘어가는 거가 돼버리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 이것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지 부분이 된다고 이 넘어가는 경우는 응? 그러니까 1이 아니라 1이 아유 쏠쏠 이 전체를 다 지우고 해야 되겠다 이보다 넘어가는 훨씬 크다라는 거야 크다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고 너무 크다라는 건 너무 훨씬 많다라고 해야 되겠다 많다고 옆에 그러니까 옆에 어떻게 된다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야 이 말은 어? 너무 훨씬 많다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어? 영향이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크다고 우리는 영향을 덜 끼치면 좋을 거 아니야.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옆으로 안 넘어가는 걸 완전 막았으면 좋겠는데 막아버리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린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을 고를 수밖에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요 관점에서 이제 볼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 밴드위스는 줄어들면서 이게 DB 스케일, DB 다운이 큰 거, 이렇게 되는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지 영향이 크다라는 건 주파수 간섭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SK의 뭐 밴드 이제 4G 이 LTE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LTE SK의 영역 1.6기가 대역이고 이게 뭐 1.7기가 대역이라 합시다.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아.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SK가 여기서 이제 뭐 펄스를 여기서부터 1.6에서 1.7 사이에 이렇게 샀어. 뭐 1기가 0뭐 100기가 100메가 대역을 산 거가 되네. 그러면은 100메가 대역만 써야 될 거 아니야. 100메가 대역만 써야 되네. 이게 100메가 대역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이게 100메가 대역이라 합시다. 그냥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SK고 요쪽은 뭐 KT라 합시다. KT. 그래서 쓰면은 요게 이제 요 펄스파 100메가짜리 이제 펄스파를 쓰는 거지. 이렇게 펄스파를 이렇게 펄스파를 쓸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 이게 넘어간다고 이게 넘어간다.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KT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간섭이 된다는 거지. 이 간섭 신호가 된다는. 그럼 KT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면 SK만 그렇게 되느냐? 옆에 있으면 언제나 발생하게 된다고. 이게 KT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펄스파 이렇게 쓰면은 여기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올라가잖아 이게. 요 부분이 이 부분이 간섭 신호라고. 간섭이 된다고 얘네. 그러니까 1번은 요 부분은 SK가 KT 신호에 미치는 간섭 신호 예, 간섭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야? KT 신호가 SK 신호에 미치는 간섭 신호. 이렇게 되죠. 서로 뭐 넘어가게 됐다고. 가까이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고. 저기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는 뭐 이상 다른 통신 방법을 써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걸 몰라. 아직까지는 몰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 이 옆에 간섭도 안 하면서 타임 리미트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예 모른다고. 뭐 이런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아인슈타인만큼 유명해질 수 있어. 뭐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뭐 뭐야 뭐 하여튼 뭐, 뭐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뭐 온갖
이 세상에 돈은 다 끌어모을 수 있어. 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이제 요 밴드위스랑 요 DB 다운이 어떻게 되는지 요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있는 렉탱귤러 펄스. 요거에 렉탱귤러 펄스잖아.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인데 타임 도메인의 렉탱귤러 펄스. 요 펄스의 폭이 어떻게 돼 지금? 펄스 폭이 이게 마이크로세컨드야. 마이크로세컨드 0.5 마이크로세컨드부터 5 마이크로세컨드 0.5 마이크로세컨드 마이너스 0.5부터 0.5 마이크로세컨드니까 김영창 네. 이 신호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신호 1번 신호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렉트 그래. 0.5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아닌데. 1분의 t입니다. 그렇지. 1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뭐 하여튼 근데 뭐 네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0 마이크로 세컨드를 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렇게 된다고. 수식으로 적으면은 수식으로 적으면 요거는 수식이야, 수식.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좀 약간 이건 샘플링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잘 보면은 이거 0일 때 보면은 0.5보다 좀 약간 좀 작고 이 올라가서 보면 0.5보다 잠깐 커.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이거 왜 이런 거야? 여기도 보면은 이게 0.5보다 약간 작고 0.5보다 약간 크거든.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렉탱귤러 이 수식적으로 보면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렉탱귤러 t분의 t 이게 t가 지금 10-6승이지. 6승분의 t를 이렇게 하면 되면은 수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0.5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0의 아니 마이너스 6승 요게 2분의 10의 6승초 10 마이너스 6승초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10 마이너스 6승에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만약 시그널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아니 갑자기 0에서 1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를 만들 수가 없다고.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된다고. 0.5가 되기 조금 직전에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좀 약간 내가 좀 과장해서 그린 건데 2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좀 약간 과장해서 그린 거야 이거는.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신호가 바로 나오지는 못하면 그런 건 없어 세상에.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천천히 떨어진다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짧게 되겠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되고 요 부분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나타낸 거야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요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면 요 1번 시그널을 보면은 렉탱귤러의 C-6승분의 t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실제로 만들면은 실제로 이거는 이론이고 이거는 이건 이론이고 이 실제야. 실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단 먼저 봅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론적으로 렉탱귤러 10-6승분의 t초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 이 풀의 트랜스폼 어떻게 돼 이거? 유재야. 네. 어떻게 돼?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10에 마이너스 싱크 음. T 10에 6. 뭐 하여튼 뭐 자신이 없는지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이렇게. 이 우리가 했던 거잖아. 렉탱귤러 캐피탈 T 오브 T가 이게 T의 싱크의 TF 되니까 이 T 대신에 10-6승 넣으면 되니까 10-6승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XF라고 이게 XT고 XF라고 이 부분이 XF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 뭐야 XF를 그린 게 아니라 요 Y축이 뭐냐 하면 이게 XF의 제곱을 그렸어. XF의 제곱. XF의 절대값의 제곱을 그려다. 여기서는 뭐 사실 복소수가 아니라서 뭐 절대값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보통 일반적으로 복소수 풀이에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은 이게 절대값 아니
이 복소수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복소수가 나오면은 이 제곱을 해. 왜 제곱을 하냐면 이거 파워를 보려고 그래. 파워를. 그러니까 XF로 보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XF 대신에 응? XF의 절대값의 제곱 요걸 주로 한다고. XF의 절대값 제곱. 요걸 주로 많이 봐. 응? 많이 본다고. 이게 파워를 대신하는 거. 파워나 주로 에너지를 XF 그 자체보다도 파워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주로 파워나 에너지를 많이 봐요. XF 자체보다 XF의 제곱을 주로 많이 본다고. 그래서 XF의 제곱을 한다. 그러면 XF가 10-6승 요거니까 요거니까 XF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F 제곱해주면 XF의 뭐 절대값 제곱이나 뭐 사실 리얼 값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싱크의 제곱에 10-6승 F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요걸 이제 그림을 그린다. 싱크를 한번 그려봅시다. 싱크 XF를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돼? 싱크 펑션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0이고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게 언제 크로스 한다고 이게? XF 요걸 10-6승 요가 되면 이게 10-6승 곱하기 F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크로스 하는 거야. 그럼 F는 뭐가 돼? F는 10의 6승이 되는 거지. 1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메가가 된다. 1메가.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1메가. 그다음 두 번째 크로스 하는 건 2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세 번째 하는 건 3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것도 마이너스 2메가. 이 메가라는 건 10의 6승을 말하는 거야. 메가. 요거는 메가는 10의 6승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XF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제곱을 하면 어떻게 이게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어떻게 보이겠어?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절대값이 됐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때는 이제 복소수로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리얼 제곱 뭐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해야지 어려운데 그냥 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올라온다. 요렇게 된다. 0을 중심으로 1메가, 2메가, 마이너스 1메가, 마이너스 2메가 뭐 요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뭐 그림이 좀 이상해. 뭐 내가 정확하게 잘 못 그려서 이거에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XF의 제곱, 절대값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뭐 올라올 건 더 올라오고 어차피 0은 0이야. 0은 0이고 뭐 똑같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거 똑같아. 0이고 1메가고 2메가고 마이너스 1메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XF 제곱에서 아까 여기 했지만 여기에서 밴드위스는 뭐가 되겠어? 밴드위스 여기 김성경 여기 밴드위스는 뭐가 돼? XF 뭐 XF에서 봐도 괜찮고 X의 절대값을 봐도 밴드위스는 어차피 똑같아. XF의 제곱을 절대값이 제곱을 해서 봐도 똑같고 여기 밴드위스는 뭐야? 1메가입니다. 그렇지 1메가가 되는 게 첫 번째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걸 우리가 first null bandwidth라고 그래. first null bandwidth 요 부분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밴드위스라 하면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 이거 수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요 뒷부분이 있지만은 뭐 하여튼 이 뒷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원래는 밴드위스라 말하면은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라 해서 밴드위스가 뭐한데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first null bandwidth 공학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중요하거든. 뭐 이거 계속 나가는 것도 계속 이게 나가지만은 거의 제로가 된다고. 좀 더 나가면은 거의 뭐 아까 얘기했던 내가 뭐 10억 있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원 주면서 주교수 내가 당신한테 돈 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면은 내가 듣겠어 그 사람 말 내가 뭐 10원 주는데 그럼 뭐 하는 말을 들어 그 사람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게 있다라는 돈이 10원이라는 돈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별 필요가 없다고 그게. 그러니까 퍼스널 밴드위스가 이제 1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지. 1메가헤르츠. 다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게 퍼스널 밴드위스가 중요하다 이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여기에서 요만큼 얼만큼 떨어지느냐. 요만큼. DB 다운이 중요하다 했잖아. DB 다운.
DB 다운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로 이거는 비율을 얘기해. 비율. 내가 다시 그릴게. 이게 XF 절대값 제곱 이렇게 하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요렇게 그래서 이게 0이고 1메가 2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DB 다운이 되는 것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를 이걸 비율을 말하는 거야. 이 DB 다운인데 비율 얼만큼 떨어지느냐 이 절대적인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0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x의 어떻게 제로의 절대값이 요렇게 되겠지. 요 값은 요 값은 요때의 y 값은 그다음에 이때의 y 값은 뭐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때도 사실 뭐 이거 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1에서 2 사이니까 그 반일 때 그러니까 2분의 3일 때 1.5일 때 1.5 메가일 때 또는 2분의 3 메가일 때 최대값이라고 하거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미분해가지고 막 해봐야 돼. 이건 한데 뭐 하여튼 그건 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은 필요 없고. 그래서 보면은 요때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어떻게 1.5메가 1.5메가지 2분의 3메가를 합시다. 요거의 절대값, 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요 비율, 요 비율 뭐냐? 비율은 뭐냐 하면은 xf 중에 xf x0 대 x 2분의 3메가의 절대값 제곱의 비율 대라 하지 말고 이 x를 와 이거 이 비율을 이걸 구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xf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 xf의 절대값이 제곱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10-12승 곱하기 어떻게 싱크 제곱에다가 어떻게 15-6승 f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되거든. 10-6승이 f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일단 제로일 때를 구해보자고. 제로일 때. 그러면 x의 제로일 때 구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0 넣으면 뭐가 돼? 0. 그러면 10-12승에다가 싱크 제곱에다가 어떻게 f에 제로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네. 응? 그럼 싱크 0은 뭐야? 싱크 0은 뭐야? 김정현. 네, 싱크 0은 뭐야? 이 값이 어떻게 돼? 10-12승에는 곱해주는 거고. 싱크 0은 뭐야? 1입니다. 그렇지. 1이니까 1을 제곱해주면 1을 그대로 나오지. 1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x에 어떻게 2분의 3메가 이거의 절대값 요걸 구했네. 그러면 10-12승 곱하기 싱크 제곱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10-6승 곱하기 2분의 3 메가니까 15-6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6승 10-6승 없어지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 10-12승 곱하기 어떻게 돼? 싱크 제곱에다가 어떻게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싱크 제곱에 싱크 2분의 3의 제곱이 뭔지 몰라. 이거 일단 모르잖아. 그러면은 아까 싱크에 원래 정의대로 들어가야 돼. 싱크 x. 싱크의 x는 뭐분의 뭐야 이거는. 박윤서. 네, 뭐분의 뭐야? 싱크 x의 정의는 뭐야? 그 파이 t분의 이거는 t가 아니라 x가 돼 있으니까 파이 x분의 응, 사인 파이 x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3분의 1 넣어보자고. 2분의 3을 넣어보자고. 이게 x 대신에 여기 x에 2분의 3을 넣는다고 이게.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파이에 2분의 3파이지. 2분의 3파이분의 사인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 해놓고 나니까 분자는 사인의 2분의 3파이가 뭐야? 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70도 뭐야 이거? 사인 270도 이 뭐야 이거? 박윤지. 이 뭐야? 사인 2분의 207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박윤지?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성하연, 왜 아무 대답을 안 해? 성하연은 어디 갔어? 네. 사인 2분의 3파이 뭐야?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3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어떻게 3파이 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요 대입하면 된다고. 요거 제곱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요걸 제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거는 c 마이너스 12승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제곱해 주면은 9파이 제곱분의 4 이렇게 된다고. 9파이 제곱분의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db 다운이라는 게 그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 비율을 말하는 거야. 비율. db라는 말 알아. db라는 말 알아. 일단 db라는 말을 알아야 돼. db. 뭐 3db, 10db 이런 거. db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x 값에다가 x 값을 db로 나타내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x가 파워를 나타낼 때 에너지나 파워를 나타낼 때 이 제곱을 돼 있는 상태는 10 로그 10의 x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돼. x가 파워나 에너지나 단위일 때, 에너지일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자체가 그냥 앰플리튜드를 나타낼 때 20 로그 10의 x 이렇게 돼. db라는 말 들어봤나? db라는 말은 들어봤어? 최재요, 네, 교수님. db라는 말은 들어봤어? 네, 회로 이론이랑 제어공학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db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전자공학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쓰거든. 실제로 db 무슨 몇 db냐 이렇게 많이 해. 실제로 뭐 10V다 이런 얘기 잘 안 해. 10W다 이런 얘기 잘 안 해. 몇 db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3db다 10db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뭐 배우고 할 때는 뭐 5V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책에서는 그런 얘기 그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잘 안 하고 뭐 0.5db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db 스케일로 제로에 많이 해. 그래서 x가 이제 요게 파워나 에너지라는 건 왜 그러면 이거 어떤 거는 10이고 뭐 이렇게 뭐 로그 스케일로 되는 건 알겠는데 로그 x 이렇게 10x 여기까지는 뭐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어떨 때는 10이고 어떨 때는 20이야. 이거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은 파워나 에너지는 주로 이거 자체가 제곱의 단위라고.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거에 앰플리튜드 예를 들어서 앰플리튜드 뭐 xt의 이제 뭐 앰플리튜드가 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헷갈리겠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겠다. xt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라고 합시다. 10V다 이렇게 합시다. 10V다 하면은 요걸 이제 dB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20 로그 10에 10 하니까 이게 20이네. 20dB네. 20dB 요렇게 된다. 20dB. 근데 xt가 10이니까 xt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xt의 제곱은 어떻게 돼? 제곱을 하면 뭐 절대값을 하든지 뭐 하여튼 그냥 제곱을 하면 100이 될 거 아니야. 100. 1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게 이제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파워가 된다. 파워나 이게 제곱을 해주면은 파워나 에너지를 주로 계산할 때는 제곱이 돼 버리거든. 파워나 에너지가. 파워나 에너지 제곱할 때는 제곱해서 뭐 인테그랄 해주잖아. 제곱해서 그걸 더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이 돼 버리면은 잘 보면 10 로그 10에 어떻게 100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로그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로그 할 때 10이면은 로그 10에 어떻게 10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로그에서는 요게 어떻게 돼? 이게 앞으로 빠져나온다고. 이게 2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2 곱하기 10의
로그 10에 12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1이 되고 요것도 20dB가 된다.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야 이게. 이 XT 자체가 우리가 여기 넣어주는 거 요거 자체가 볼트나 이런 거, 커런트 이런 거 그냥 그 자체 앰플리튜드 그 자체를 넣어주면은 이게 20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제곱해서 넣어주면은 이거 파워나 에너지 계산할 때는 주로 이렇게 파워나 에너지 계산할 때는 이게 10이 돼야지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래서 dB 스케일로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잘 보자고. 이게 dB 스케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곱을 가지고 했잖아. 제곱 여기 지금 제곱 가지고 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로그 10에 들어가는 게 제곱이니까 어떻게 x0에 제곱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c-12 승이 1이고 x에 이게 2분의 3메가의 제곱이 9파이 제곱분의 4 뭐 c-12승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이게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 dB로 비율을 본다고. 비율을 보면은 이게 둘 다 어떻게 제곱이잖아. 제곱이 돼 있으니까 파워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10 로그 10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xf x0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x의 2분의 3 m의 요거의 제곱 요 비율이 요게 이제 dB 다운이에요. 이게 dB 다운 얼만큼 다운되느냐 다운되니까 이게 기준이잖아. 기준 x0일 때 기준이잖아. 기준 되는 게 주로 다운되는 이게 기준이 되면 주로 분모에 들어가거든. 기준이 되는 거에서 요렇게 얼마 되느냐. 그러면은 요거 해주면은 어떻게 돼? 계산해주면 10 로그 이 로그 10에 요게 뭐야? 이게 c-12승 c2승 곱하기 1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c-12승 곱하기 9파이분의 4 뭐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그럼 c-12승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 c-12승 요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9파이 제곱이네 제곱.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10 로그 10에 이게 사실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는 붙는데 이게 로그에서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게 거꾸로 되면서 마이너스 붙는데 뭐 마이너스는 주로 이제 다운이니까 요 주로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요걸 계산해 주면은 요걸 10 로그 10에 요걸 계산해 주면은 거의 이게 13. 여기 나오는 게 몇 dB야? 13점 잠깐만 이거 좀 봐야 되겠다. 13.34인가 뭐 이렇게 나와. 13.6 정도 나오네. 13.6 dB. 이렇게 나와.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요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매트랩으로 계산하면 이걸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기 보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10 로그 10에다가 이거 뭐야? 로그 10에다가 가로 열고 9 곱하기 파이 제곱 파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거 해주면 13.4648 이렇게 나오거든. 그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뭐 13.5 뭐 하든지 6이라 하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된다. 로그 1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거가 요 렉탱귤러 펄스는 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한 거 퍼스널 밴드위스는 1 t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 1MHz가 된다. 1MHz. 1MHz는 10의 6승 헤르츠가 되는 거죠. 10의 6승. 그다음에 퍼스트 사이드 로브가 이게 13.6 요 첫 번째 거에 비해서 요게 다운되는 것 자체가 이 dB 다운이 dB 스케일로 다운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이제 13.6 dB 정도 이제 다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좀 안 보여주네. 소리네. 뭐 이거 좀 그러니까 화면에 이거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쏘리. 내가 뭐 적은 거 별로 없고 이게 XF 요 그린 거랑 XF 요 다운된 거랑 요거만 그래서 그래서 한 어프락시메이션에서 한 13.6 dB 정도 다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3.6 dB로 이렇게 다운된다고. 이게 지금 이제 나도 이 그림을 볼 때 요 XF 요 그림 있잖아요. 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해 이거. 잘 보면은 0일 때 그렇고 이게 1메가고 이게 1메가 이게 2메가 3메가 4메가 5메가까지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내가 높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냐면은 이게 제곱을 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게 Y축이 dB 스케일로 지금 보는 거예요. dB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dB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Y축이 XF가 아까 XF의 절대값을 제곱을 해주면은 요렇게 보인다 했잖아요. 요렇게 보인다고 했거든. 요렇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0이고 1메가 2메가 마이너스 1메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 했죠. 근데 이게 잘 봐봐. 이게 0이라고 0 이렇게 되잖아. 0 이 0이잖아. 다 이게 0이라고 0 XF가 0이라고. 응? 0이라고. 0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 로그 10에 0이 돼버린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야 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잘 보면은 언제 마이너스 30dB 물론 마이너스 30dB라는 게 30dB가 나오려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10 마이너스 3승 이 되면은 마이너스 30dB가 나오지. 그러니까 30dB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0dB가 나오려면은 요렇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30dB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10 로그 10에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10에다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게 10이 요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10 로그 10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이야. 1000분의 1 사실은. 파워로 볼 때 1000분의 1만큼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30dB가 된다고. 원래 제일 높았던 거에 비해서 30dB라는 게 이게 30dB 다운이 된다라는 거. 그럼 요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러면 뭐 주사면 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하면 몰라도 시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뭐 아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내가 지금 궁금했던 게 이게 왜 마이너스 30dB에서 그만두냐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0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럼 0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거든. 이게 계속 쭉 내려가야 된다고. 이게 여기서 dB 스케일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30dB에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내려가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야 돼 사실은 이게. 근데 왜 여기서 멈출까? 나 처음에는 좀 약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 궁금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게 왜 마이너스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거 맞아.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이게 dB 스케일로 보다 보면 로그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수식이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파형은 0.5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 실제로는 요거는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은 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거 맞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좀 확대하면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돼 있는 거로 실제로.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짧아. 이 타임 도면에서 이 부분도 작다라고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사다리꼴처럼 돼 있다고. 이게 이론적이고 이거는 실질적인 거. 이거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약간 차이가 나. 그래서 좀 약간 좀 모양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안 내려오고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인데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면 이거 몰라도 괜찮아. 이 얘기는 뭐 전혀 사실은 별 상관없어. 요 그냥 퍼스널 밴드위스랑 그다음 사이드 로브 요 얼만큼 떨어지는 요 계산하는 거는 내가 시험 낼 수 있어. 이거 작년 시험 문제야 이거. 사이드 로브 몇 dB 떨어지는지 여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험 나온 거야 이거. 그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이거. 그다음 요거는 트라이앵글러 펄스인데 트라이앵글러 펄스 여기서 잘 보면은 어떻게 돼? 하나의 펄스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안 했네. 여기서 이게 이제 타임 리미트 된 신호지. 타임 리미트드. 지금 우리가 지금 타임 리미트 된 신호만 보고 있어. 타임 리미트 된 신호인데 이제 밴드위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퍼스널 밴드위스지만은 그래서 1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되는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이제 하나씩 만약 펄스를 보낸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 마이크로세컨드보다 부터 0.5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까 모양이 좀 달라진 거. 요거는 아까 렉탱귤러 펄스이고 요거는 어떻게 트라이앵글러 펄스거든. 트라이앵글러.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적으면은 이걸 이제 수식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돼. 뭐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응? 이게 t에 이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게 또 2분의 c-6승 요렇게 적어야 돼. 또는 어떻게 적냐면 try 이렇게 적어가지고 트라이앵글러 t에 2분의 c-6승 뭐 요렇게 적어야 돼. 요렇게 적어야 돼.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모르는 걸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라 하면 요거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 없. 요렇게 되는 거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요게 펄스의 폭이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초인데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하고 이걸 t분의 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t 오버 이건 반만 적어야 돼. 반만 2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적어야 된다. 요렇게 요만큼만 요만큼을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 좀 약간 어려운데 뭐 이거 하여튼 트라이앵글까지는 뭐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가 이거 뭐 풀의 트랜스폼 페어, 이 트라이앵귤러 펄스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를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거든. 이거야. t분의 t는 이거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라. 이건 싱크 스퀘어 나타나는데 싱크 제곱 뭐 tf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 내가 뭐 암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구할 수 있어. 이거는 구할 수 있다고. 옛날에 이거 구하는 걸 내가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렉탱귤러 펄스하고 컨볼루션 렉탱귤러 펄스 요 구간이 만약 t다 이렇게 될 때 요 렉탱귤러 펄스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이냐면 렉탱귤러 t 오버 t하고 렉탱귤러 요 두 개 컨버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혹시 알아? 어떤 모양? 신성준. 네,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아 혹시 이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옛날에 아마 그 응용수학에서 배웠는데 하여튼 뭐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요렇게 돼. 요렇게 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삼각형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폭이 똑같으면은 폭이 만약에 다르면 있잖아. 폭이 다르면은 이게 폭이 A고 이게 만약에 폭이 B다. 이렇게 이 폭이 다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사다리꼴로 나와. 이렇게 사다리꼴 요렇게 나와. 이게 컨버루션 하면 이 두 개를 컨버루션 하면 요렇게 나와. 이게. 근데 이게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부분이 없어지고 요 부분이 같으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요 부분만 딱 나타난다. 요 부분만 딱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나. 삼각형.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 시험 문제 낸 거야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시험 문제 내서 여기에 대해 이거 총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삼각 펄스에 대해서 이 퍼스널 밴드위스랑 사이드 로브를 구하라 이게 문제였는데 그걸 바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중간 과정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중간 과정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렉탱귤러 펄스 폭을 두 개를 이렇게 폭이 똑같은 거 이 두 개를 컨버루션 하라라고 했어. 컨버루션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부터 t가 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 사이잖아. 2분의 t 사이인데 이걸 컨버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부터 t 사이에 되고 앰플리튜드가 만약에 앰플리튜드가 1 같으면은 이렇게 t가 되거든. t가 되거든. 이렇게 요걸 먼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요걸 구하라 해서 이 첫 번째 요 두 개를 컨버전 하면 이렇게 이걸 구하라. 이걸 뭐 내가 줘놓고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걸 하는 거였고 첫 번째에서 요걸 구해야 되고 그럼 요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고 두 번째 문제 이게 렉탱귤러 a분의 t에다가 렉탱귤러 a분의 t를 컨버전 하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a 곱하기 트라이앵귤러의 a의 t 요렇게 된다. 요렇게 나와. a 곱하기 앰플리튜드가 a고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위 수식을 위의 결과를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t 오버 아까 뭐해서 t에 대한 아까 여기 나왔던 거 2분의 c-6승 t를 뒤에 풀의 트랜스폼 구하여라. 여기 2번 문제였다고 이거. 시험 또 다시 나갈 수 있어 내가? 이 시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잘 보면 1번에서 나온 저 관계를 좀 보여보자고. 1번에서 나온 거 보면은 A가 여기서 이게 보면은 1번 요 관계에 의해서 이제 여기 구해 나오면은 이 A가 지금 C-6승이잖아. 이렇게 되거든. A가 2분의 C-6승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구하라. 이거는 지금 1번 식에 의해서 1번 식에 해서 이거분의 a분의 t는 어떻게 렉탱귤러 a분의 t에다가 컨볼루션 렉탱귤러 a분의 t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뭐 a는 뭐 이게 2분의 c-6승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a를 넘겨주면 a분의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a분의 1에다가 렉탱귤러의 a분의 t 컨볼루션 a분의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라는 거는 뭘 풀의 트랜스폼 구하면 돼?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면 돼. 이 두 개 같은 거니까. 같은 거잖아. 이퀄이라는 건 언제나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하여라. 그럼 여기에 풀의 트랜스폼 구하면 이거는 a분의 1은 a분의 1이 나와 그대로 오는 거고 렉탱귤러 a분의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싱크의 af가 되고 컨볼루션은 뭐가 돼? 곱하기가 되고 렉탱귤러 a분의 t는 이거는 똑같잖아. a 싱크의 a f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라는 건 요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a분의 1 요거는 하나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a의 싱크의 제곱의 a f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a가 뭐라고 했다고? 요거 있잖아요. 2분의 c-6승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걸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풀어내면 2분의 c-6승에다가 싱크 제곱에다가 어떻게 2분의 c-6승 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이게 xf라고 여기에 대한 xf를 우리가 요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xf 요게 xt 같으면은 요게 xt 같으면은 xf가 어떻게 됐다고? 이게 2분의 c-6승 곱하기 싱크 제곱에다가 2분의 c-6승 f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이 xf가. 그러면 여기에서 xf의 제곱을 내줘야 되잖아. xf의 제곱. 그래서 xf의 절대값의 제곱을 가지고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 하여튼 뭐 절대값을 제곱하든지 뭐 절대값을 그냥 하든지. 그러면 3번에서는 이제 요게 그대로 이 문제야 이거 지금 이게 작년 시험 문제야 이거.
중앙사. 3번에서 뭘 구했냐면은 XF에 이게 이거에 트라이앵글 펄스에 T의 밴드위스를 구할 퍼스널 밴드위스는 구해라라고 하면은 XF가 아까 뭐였어? 이게 XF가 10 요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 이게 뭐 이게 물론 뭐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만 A분의 1 F니까 요 위에 이제 10-6승 요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은 싱크 펑션에서 여기 제곱 이 자체는 이제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0일 때 크로스하는 게 언제 된다고? 요게 1일 때 요게 1일 때 어떻게 되겠어? 2분의 C-6승 곱하기 F가 1일 때 F는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니? 2메가일 때 4메가일 때 마이너스 2메가일 때 마이너스 4메가일 때 요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퍼스트 널 밴드위스는 뭐가 되는 거야? 2메가 되는 2메가 헤르츠가 되네. 헤르츠가 돼. 2메가 헤르츠가 된다. 그 다음에 퍼스트 널 밴드 아니 DB 다운은 어떻게 되는 거야? DB 다운 제로일 때 이게 이거예요. x 제로의 제곱이랑 요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어떻게 x에 이게 이거는 2메가고 4메가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 중간 지점이 뭐야? 3메가일 때네. 그러면 3메가일 때 요거의 절대값 제곱 요걸 계산해 줘야지. 요거 계산해 줘야 돼. 그러면은 XF가 X0일 때는 봅시다. X0일 때 아까 XF가 어떻게 2분의 C-6승의 싱크 제곱에 2분의 C-6승 F였는데 요거였는데 XF의 X0를 구해야지. 제로의 제일 그럼 0 넣고 이거 제곱해 주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C-6승에다가 싱크 제곱에다가 0, 1이 되겠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의 제곱이지. 이거의 제곱, 전체의 제곱. 그럼 싱크 제곱은 이거는 어차피 1이거든. 그러면은 4분의 C-12승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앞에 이게 상수는 사실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x에 아까 뭐야? 3메가 3 곱하기 12육승이지. 요거에 제곱을 해주라. 그러면은 2분의 10분의 6승에 싱크 제곱에다가 2분의 10분의 6승에다가 3 곱하기 10의 6승 요걸 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요거에다가 요거 뭐 절대값인데 뭐 전체의 제곱이라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C-6승 C-6승 없어지고 싱크 2분의 3이네. 그럼 또 다시 4분의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싱크 제곱에 2분의 3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싱크 이제 4제곱이 되는 거지. 4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했지만 DB 다운은 어떻게 10 로그 10에 어떻게 x 제로에 제곱에다가 x에 3 곱하기 10의 6승 요거에 제곱 이렇게 되니까 해주면은 x0는 어차피 4분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고 이것도 4분의 10 로그 10도 적어줘야 되겠네. 4분의 10의 12승 그 다음에 4분의 10의 12승 곱하기 이게 싱크 제곱에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어차피 똑같지. 이거는 똑같고 싱크 제곱이니까 아까 싱크 제곱에 2분의 3이 제곱은 또 밖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20 곱하기 로그 10에 어떻게 아까 2분의 3 파이 제곱에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아까 똑같이 이거는 20 로그 10에 9파이 제곱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9파이 제곱 아까 계산했었잖아. 아까 계산한 게 뭐 계산했냐면 아까 앞에서는 10 로그 10에 9파이 제곱분의 4가 아까 뭐였죠? 13.6 정도 나왔거든. 그럼 이게 2배잖아. 이거는 2배. 그럼 2배니까 계산해주면은 아까 그러면 27.2 정도 되겠네. 지금 2dB 이 다운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2배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잘 두 개를 비교해야 돼. 이게 퍼스널 밴드 요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퍼스널 밴드위스가 이게 2메가 헤르츠가 되는 거고, 이거 T분이 2가 되겠지. T분이 2가 되고 2메가 헤르츠가 되는 거고, 2메가 헤르츠. 그 다음에 여기 잘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 요 앞에 거랑 비교를 비교해야 돼. 렉탱귤로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는 어떻게 된다고? 1메가 헤르츠잖아. 1메가 헤르츠. 근데 이걸 트라이앵귤로 바꿨더니 어떻게 된다고? 2메가 헤르츠가 돼버렸어. 2메가헤르츠. 더 많이 밴드위스를 더 많이 차지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퍼스트 사이드 로브는 옆으로 퍼지는 거는 어떻게 13.6dB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 26dB니까 확 줄어드는 거지. 이게 줄어드는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이게 훨씬 더 크다고. 줄어드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를 보면은 렉탱귤러가 훨씬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했더니 밴드위스는 2배가 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사이드 로브에 이게 떨어지는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어런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인터페어런스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13dB면은 13dB 차이 난다는 얘기는 10dB가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3dB가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2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13dB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13dB고 이거 2배잖아, 2배. 13dB가 차이 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렉탱귤러 펄스랑 트라이앵귤러 펄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일단 밴드위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dB 다운에서는 이게 유리해. 이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렉탱귤을 선택한다는 건 밴드위스를 이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트라이앵귤을 사용한다는 거는 렉탱귤러보다도 뭐가 dB 다운 옆에 인터페런스가 작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제 이거는 돈이 덜 들고, 둘 다 이제 10-6승초마다 지금 하나씩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타임 리미트 된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하나가 펄스가 갈 수 있는 거지. 0101마다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하나 펄스가 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하나씩 보낼 수 있는 거고, 둘 다 펄스가 밴드 리미티드 되다 보니까 뭐 프리퀀시가 언리미티드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게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 둘 다 렉탱귤로 펄스를 보내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 트라이앵글 펄스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로 달라지고, 뭐 달라졌다고? 그 사이드 로브의 그 dB 다운 되는 그 정도도 달라져. 그 두 개가 계속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끝내고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요 다음 시간에 오늘 끝낼 내용인데 오늘 좀 못 끝내가지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오늘 진도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험 뭐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뭐 내가 원래 좀 빨리 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미뤄가지고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내가 출발할 거라서 뭐 하여튼 수업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나? 오늘 아마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